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꺼내주실지 주제부터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입정령 시대 시장의 핵심, 네, 그 핵심을 오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너무나 또 민감하게 종목들의 반응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음봉으로 오늘 오전에 장 초반에 강했다 음봉으로 전환되는 섹터도 있고, 네. 어저께 또 왜 이렇게 올라왔나 싶었는데 2차 전지가 오늘 또 바로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트럼프 취임식에 그 전문이 조금 나왔는데 취임식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사님 일단은요? 이게 네.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는 상당히 좋은 거죠. 네. 예,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그다음에 트럼프 2기라는 명목에서는 펼칠 수 있는 정책은 그냥 다 펼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을 위해서는. 네,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언급된 그 전문의 핵심들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견제가 시작이 된 건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를 드라이브를 걸어왔었어요. 그 속에서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침투를 한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태양광 쪽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었죠.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를 시장 속에서 과공급을 만들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계속 단가를 낮추면서 시장을 갖고 갔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OCI 이런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밀렸었고,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도 미국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영향도 중국 때문에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그룹이라든지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중국의 견제가 나타나면서 이제 북미의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고 한때 뭐 그 방산 부각되고 그다음에 태양광 부각되고 했던 시기가 한 1년 정도 도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미국에서 이 중국이 에너지 쪽에 침투한 뭐 태양광 이런 부분은 굳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필요가 없죠. 중국만 좋은 입장에 갈 수 있다 보니까. 미국이 택한 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 배제하는 형태. 그런데 에너지가 부족한 것은 뭐 명백한 하나의 현상이다 보니까 택해서 나가는 게 화석연료 같은 경우를 이제 늘리는 거죠. 네. 근데 그 속에서 단순히 화석연료로 볼 게 아니라 이게 유가 같은 경우에 하락은 용인하는 상황이에요. 유가 같은 경우에 하락은 용인하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 미국에서 러시아 함대 같은 경우를 견제했죠. 그러면서 유가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생각을 한 건 어차피 과공급 상황이다 보니 브렌트유 기준으로 85불 정도 이 이슈로 올라올 수 있기에 러시아를 견제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유가는 과공급이니 여기에서 크게 오를 이슈는 없는 거죠. 재건 이런 부분도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면 유가는 잡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유가가 떨어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화학입니다. 자, 화학인데 그러면 화학주를 플레이할 게 아니라 화학 또한 과공급의 상황이에요. 예, 중국이 키를 쥐고 있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화학 중에서도 우리가 전부 다를 볼 게 아니라 이 LNG 에너지와 연결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그 다음에 중장기로는 소형 모듈 원장과 연결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의 에너지 패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옥시덴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원전이라든지 LNG 프로젝트가 수출이 재개되는 환경에서는 실적이 이제 돌아설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기업은 화학 중에서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탄소 포집이라는 하나의 용어가 있죠.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순수화학 쪽 중국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새롭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뭐 탄소 포집 관련된 뭐 유니드 이런 종목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보고 그 속에서 모든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에너지 패러다임의 방향이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쪽, 유가는 하락하고 화학 쪽에서는 LNG와 소형 모듈 원전과 연결되는 쪽은 플레이를 하시면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은 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세 관련해서 컨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스무스하게 나아가는 단계적인 관세 인상 같은 경우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어제 처음에 취임을 하고 나서 주요한 그 문장에서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달러 네. 같은 경우가 밀렸었는데 네네. 역시 트럼프잖아요. 네. 오늘 바로 그냥 캐나다 관세 멕시코. 네,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네. 달러가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장중에 보면은 10년물 국채 또 올라갈 거고 네. 그러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지수는 밀리는데 네. 오늘 시장에 대금상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 산업재 같은 경우가 살아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짚고 갔던 그 미국의 큰 에너지 패러다임의 방향 같은 경우는 종목이 살아 있는 거거든요. 네네. 미국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의 산업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여기에서 단순히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보고 그 속에서 모든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하기보다 큰 패러다임 안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에너지 패권의 하나의 다툼이 벌어진 거다 보니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 시세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재 같은 경우에 큰 틀에서 우선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이번에 그 트럼프 정부의 하나의 새롭게 발표한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캐치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이게 1기 때보다 더 강해진 느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이용당하게 두지 않겠다라는 또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멕시코하고 캐나다 2월부터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발표가 속보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환시장에도 좀 큰 변화가 있고 이랬거든요. 어쨌든 계속 나오는 속보들 체킹하면서 시장의 반응 색깔 보셔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요거는 장기 흐름이다라는 거 착안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국내에서는 어떤 거를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이 키포인트를 점검해 주세요. 그 취임식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렇다 보니 신흥국에는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래소 기준은 0.4%, 코스닥 기준은 0.9% 밀리고 있어요. 이게 관세라는 점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로 원달러 환율은 또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고 하거든요. 이게 좀 아쉬워요. 근데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가진 하나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주변 국가 같은 경우를 견제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영토를 빼앗기 위한 견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중국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쪽은 미리 그냥 싹을 자르겠다. 네, 싹을 자르겠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진행은 이 또한 단발성이 아니에요. 관세는 무조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 민감한 산업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다르게 좀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시세 탄력성이 조금은 둔화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 쪽은 아예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또 모멘텀이 나타나면 주가는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추세에 맞춰서 더 반응할 수 있는 쪽을 좀 초점을 맞추는 거죠. 뭐 기술적으로 지수는 61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종목의 반응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 속에서 미국과 협업하는 산업이 핵심이에요. 미국과 협업할 수 있는 네, 예. 네, 그런 쪽 같은 경우를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되겠습니다. 협업하는 산업이라 하면은 뭐 저희가 다 예상하는 그쪽이겠죠. 네네. 조선, 뭐 네. 원전 이런 쪽입니까? LNG도 얘기해 주셨고 아까 그죠. SMR 다 그쪽인 거죠? 네. 에너지 패러다임과 또 묶어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반드시 또 도움이 조력이 필요한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쪽을 일단 보자라는 게 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이 조금 장중에 변동이 오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건 어떻게 체킹해 주시겠어요? 그죠. 이게 환율 같은 네. 경우가 어제 우리 여계로는 10원 이상 하락을 했었어요. 시장에서 반응은 달러 기준 또 한 107불까지 하락을 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단의 박스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좀 아쉬워요. 관세 같은 경우가 바로 뭐 부과가 되다 보니까 상승 반전도 네. 한 번 있었고 그죠. 지금도 시도 나오네요. 상승 반전. 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올 땐 좀 시장에 부담은 가질 거예요. 자동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크로 지표와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올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출회되는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요. 뭐 선물 기준으로 그렇게 매도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환율이 오를 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시가총액 상위주의 민감도가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시세 탄력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좀 2차 전지가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나머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제약 바이오도 영향을 받을 거고, 네. 그다음에 코스닥도 2차 전지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고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실적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볼 겁니다. 미래 실적을 지금 뭐 2, 3년치를 갖고 온 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은 불안할 수는 있겠죠. 성장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막 댕겨온 쪽 네. 같은 경우는요. 네네. 그게 아니라 현재의 성장 대비해서 내년, 내후년의 성장 방향, 트럼프 정부가 이 기조를 이어갈 때 원년 같은 경우는 아마 정책에 대한 부분에 손을 보는 형태가 많고 본 드라이브는 1년 뒤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한 미국과 협력하는 산업 같은 경우가 본 시세는 또 내년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고 결론은 산업재는 여기에서 단기 시세가 아니다. 네. 네, 살아있는 추세는 타고 가야 되고 이 사이클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강하게 우리 시장이 또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전반적인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섹터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희 투자자분들의 특히 심리 쪽에도 네.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 시장에서 저희가 그럼 중요하게 체킹해야 될 거 너무 근시안적으로 업종만 이렇게 보지 말자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주식 시장에서의 포인트 남겨주신다면 어떤 거 짚어주시겠어요? 주요 매크로 지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매크로에 매몰되면 주식은 할 수 없어요. 주요 지표들만 보는 거죠. 시장은 매일 열리고 매분 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보다 더 큰 자금이 흘러가는 쪽, 그런 쪽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환율이 있겠고요. 환시장. 네. 그다음에 채권, 미국의 뭐 10년물 국채 정도, 뭐 장단기 스프레드 이런 것까지 보면 머리 아프다 보니까 10년물 국채의 추이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비정상의 라인으로 빠지는 그 가격대를 얼마로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10년물 국채가 5% 이상으로 5%.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네. 하면 그때는 뭐 이 관세 강도가 더 강화되거나 네. 아니면은 고용과 물가로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에서 고용에 대해서 아예 경기 호황의 데이터가 확 나와버리거나 네. 아니면 물가에서 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에 강한 강도가 나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10년물이 5%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주식을 줄여야 됩니다. 아까 캐나다, 멕시코 관세 얘기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해 주신 게 그렇죠. 맞으시고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추가적인 속보상으로는 트럼프가 보편적인 관세 아직 준비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네네. 하는데 네, 요것도 영향을 받겠어요. 그죠? 네. 네. 원래 이게 트럼프 1.0대 스타일도 중국이랑 테이블에 앉기 전에 고강도로 밀어붙여요. 항상 그런 예. 방식에. 예, 네. 고강도로 밀어붙이고 테이블에 앉았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엎어요, 그냥. 예, 다음 테이블로 가고 그냥 시장은 그때도 출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테이블에 앉았을 때 미국의 카드를 택해주면 협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테이블에 앉는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을 고려하겠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가겠다. 네. 중국으로 가서 100일 100일 안엔 가겠다. 가겠다라는 점이 네. 뭐냐면 불러들이면 이게 뭔가 협상을 할 때 주 카드를 내세우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니까 협상을 강도로 하겠다. 두 차이를 한번 보세요. 북한은 불렀어요. 오라고 하잖아요. 협상할 게 특별히 없어요. 그냥 미국이 카드를 쥐고 풀어주면 되는 거고 중국은 직접 가서 그냥 한번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네. 점이 있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컨센은 고강도로 갈 수 있음을 좀 열어두고, 열어두고 시장을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플레고 또 에너지 패러다임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매크로에 반영이 될 것인데 다 보기에는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중요한 거 2개 짚어주셨잖아요. 환하고 10년물 국채금리 요거 체킹하시면서 5%가 금리가 넘어가면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직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요 업종하고 종목도 다 귀결이 될 것 같은데 앞에 네. 세인트 많이
많이 주셨거든요. 요거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조선은 누구나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LNG 관련해서 지금 뭔가 수출을 늘리는 구조에서는 좋아지는 게 피팅 밸브, 그다음에 LNG 본행제 쪽이에요. 그래서 피팅 밸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승인받은 국내 업체가 몇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태광이라는 종목이 1등주고요. 본행제 쪽 같은 경우는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가 LNG의 노출도가 더 커요. 그렇다 보니까 네. 우리는 언제나 1등주를 찾아야 되고 그 속에서 시세 연속성이 있는 쪽은 피팅 밸브 본행제인데 이게 태광, 그다음에 동성화인텍 이쪽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고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방향의 연속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로봇, 그다음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부침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와도 무방함을 말씀드립니다. 네, SMR도 좋게 보는 거 맞으시죠? SMR까지. SMR은 놓으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놓으면 안 되는 종목. 네. 알겠습니다. 중요도 체킹 한번 더 해주셔가지고 저희 잘 기억해둘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패러다임을 가장 중요하게 이번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LNG하고 SMR, 여기에는 조선주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로봇하고 우주항공이 오늘 조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봐야 되는 쪽으로 분류해가지고요. 네, 유리한 쪽으로 해서 체킹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